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연일 살인마 박대성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박대성의 과거는 물론 정치계에서조차 극악무도한 살인마에게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대성이 저지른 범죄와 그간 보여준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했던 박대성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애초에 마셨다는 소주 4병은 사실 2병만 마신 것으로 밝혀졌고,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 또한 범행 후 박대성과 시비가 붙은 시민의 증언으로 범행 당시에 만취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의 증언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가게를 가리키면서 왜 그랬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눈빛이 살기가 있었고 흥분한 아마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강하게 걸라고 한번 휘둘렀어요. 그 눈빛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 그거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씩 웃으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재밌어? 웃겨? 얘 오늘 사고 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2시에 내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놈 이제 잡고 이제 못 가게 했죠. 너 이제 나도 힘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힘을 양손을 잡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힘을 못 썼어. 황당한 게 얘가 만취라고 했잖아요. 팔을 찼을 때 정면으로 3-4번인가 5번 찼거든요. 네네. 만취 상태에서 그렇게는 못 차. 내가 볼 때는요. 근데 경찰 오니까 팔을 내밀면서 잡아가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취를 했을 때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던 박대성은 정말 그날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박대성은 포토라인에 서자 반성은커녕 미소를 보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저렇게 웃으며 나오는 이놈은 정말 사람이 맞을까요? 이 당시에 왜 웃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절대 우발적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피해 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피해자 친구를 인터뷰했는데, 피해자는 이미 박대성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알았고 그의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인데요. CCTV에 보여진 범행 장면은 길을 가다가 박대성이 갑자기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박대성에게 도망을 치는 모습이었고, 이미 피해자는 박대성을 피하기 위해 무려 800m가량을 도망친 것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박대성은 이미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인데요. 성인 남자인 제가 저 상황에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피해 여학생은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박대성은 범행 직후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과 노래방을 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때도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박대성과 시비가 붙었던 시민이 박대성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박대성은 사형이 답일 것 같은데, 도대체 이놈은 언제부터 이렇게 미쳤던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박대성의 지인들이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초등학교 시절 박대성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반대로 자신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타입이었던 것이죠. 또한 군대에서 유격조교로 있었던 박대성은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고 유격 훈련을 받는 사람들과도 자주 싸웠으며, 심지어 같은 부대에 있는 동기와 선임, 후임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위압감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동성이었던 후임을 성폭행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놈의 범죄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의문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그 부모도 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박대성의 부모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운 것일까요? 아직 박대성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나온 게 없지만 현재 박대성의 가족들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자식을 저렇게 키운 것인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안이 심각한 와중에 또다시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이 생겼는데, 최근 맘카페에서 박대성의 개인정보가 있는 수사보고서를 공유하고 온라인에 유출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경찰 내부 보고서용이라 밖으로 절대 유출이 될 수 없는 자료인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보고서에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까지 담겨져 있었고 이게 온라인에 유출이 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에 착수해서 유출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경찰 관계자는 누가 흘린 것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이것을 파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보안이 얼마나 허술하면 개인정보가 있는 수사자료를 그렇게 쉽게 흘릴 수 있을까요? 거기다 하필이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박대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경찰의 부주의로 흘려서 누군가가 죽고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마저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데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유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관계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더욱 시급한 것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고 공유한 맘카페 역시 수사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폭력적인 성향으로 사회의 악처럼 지내온 박대성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게 법정 최고형이 나오길 바라고 이번 보고서 유출 건으로 유족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